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억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KF-11 첫 비행 성공과 폴란드 방산 대규모 수출을 통해 국방, 방산 부분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에서도 큰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항공사령부의 창설과 일본이 크게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 이지스함 정조대항함이 최근 진수됐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우리 해양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역량 강화로 한국의 독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최근 해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7월 20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 고유 영토인 쿠릴 4개 섬과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는데요. 진짜 매년 지겹도록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백서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이른바 반경 능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매년 독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또 매년 80회 이상 독도 인근에 일본 해경도 출현하면서 실제 독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해양에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 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해군 역량 강화를 비롯해 대형 함정의 추가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의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본과 중국에게 강력 대응할 전망입니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인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항함이 28일 진수됐기 때문인데요. 이지스함은 수천 킬로미터 내 미사일과 비행체 수천여 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특정 표적 수십 개를 요격할 수 있어 바다의 요새, 신의 방패라고도 불립니다. 해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3 배치2 1번함인 정조대항함 진수식을 거행하며 조선의 성군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광개토3는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배치1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항함은 배치2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특히 정조대항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항함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한 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월 한명 제정위원회를 열어 광개토3 배치2 1번함의 한 명을 정조대항함으로 제정했는데요. 정조대항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해군은 7,600톤급 세종대왕함, 서해 류송용함, 율곡 2위함 등 3척의 이지스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화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오히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했습니다. 또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는데요. 특히 함대지 탄도 유도탄과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으로 향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도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하는 MH-60R 해상작전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전기 추진체계 2대를 탑재했습니다. 이에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 작전 시에는 정숙한 기동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정조대항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 소나 체계 및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2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조대항함의 진수는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조대항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됩니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조대항함을 시작으로 차세대 이지스함 3척이 더 늘어나게 되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함께 총 6척으로 전략 기동함대인 이른바 독도 2호도 함대 구성도 가능해져 해상 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이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해군 항공사령부의 창설로 해군의 항공작전 역량 강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규모가 사령부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항공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게다가 정찰용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통합작전 능력도 향후 추가되면 다양한 해상작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해군은 향후 항공전력 증강에 대비해 최근 부대 규모를 기존 전단급에서 사령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7월 15일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식을 열고 해군작전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새로 창설된 해군항공사령부로 위임했는데요.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기존 부대에서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부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1951년 4월 1일 해군 공창에서 시작한 항공반이 71년 만에 해군항공사령부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의 해군은 어렵사리 항공기들을 확보하며 조금씩 성장했는데요. 1951년 8월 25일 완성된 해군의 첫 항공기 해치오를 시작으로 우리는 해상용 항공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체와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해군 장병들이 동분서주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항공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후 해군은 1976년 도입한 S2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링스 해상 작전헬기, UH-60 해상 기동헬기, P3C 해상 초계기, 카라반 대공 표적 예행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도입한 AW159 해상 작전헬기 등을 도입하며 해상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기틀을 잡아나갔습니다. 항공 전력을 조금씩 갖춰나가던 해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전 능력도 강화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해줄 신형 항공기 도입도 순항 중입니다. 우선 잠수함 사냥꾼으로 알려진 P-8A 해상 초계기가 내년 말부터 6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넓은 해역을 비행하며 해상과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정찰, 탐색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P-8A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P-3C와 비교해 순항 속도가 빨라 더욱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작전 범위도 늘어납니다. 또한 해상이 투하해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위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고 표적에 대한 동시 처리 및 분석 능력이 증가해 탐색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를 이용해 미사일을 교란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장착돼 생존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P-8A가 도입되면 해상 초계기 전력이 현재 운용 중인 P-3C 16대에 더해 22대가 되면서 해상 초계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신형 MH-60R 해상 작전헬기도 오는 2024년부터 12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호위함 이상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헬기는 각종 탐지 장비, 어뢰 및 대한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적 잠수함은 물론 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고 탐색 구조, 수직 보급, 그리고 특수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입된 AW159 해상 작전 헬기에 비해 작전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무장 탑재 및 탐지 능력이 향상돼 전반적인 해상 작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0년대 후반부터는 소해 헬기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소해 헬기는 해상 교통로와 주요 항만 등에 부설된 기뢰를 공중에서 탐색해 제거하는 항공 전력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소해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소해함과 함께 핵심 소해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될 소해 헬기는 해병대가 도입한 상륙 기동헬기인 마리논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유무인 통합작전을 수행할 정찰용 무인기도 2020년대 후반부터 도입됩니다.
도입되는 정찰용 무인기는 구축함에 탑재 기존 해상 작전 헬기와 유무인 통합 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정은 다양한 해상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해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오랜 꿈을 채워줄 해군 항공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우리 해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오늘날 지구촌 정세는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이고 있는 군사적인 대립으로 그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최근 한국은 자주국방에 필요한 강력한 국산 전략무기, 국산 전투기 KF-11 보람의 첫 비행 성공과 세계 최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약 25조 원가량의 대규모 방산 수출 성과까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